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럽연합에게 하루 약 2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며 유럽 원유 수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일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 원유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유럽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국제사회의 노골적인 에너지 무기화는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한 인간 안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안보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에너지가 경제적 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국력의 신장이나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데니얼 예기는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로 러시아보다도 더 큰 경제 강국이지만 에너지에 관한 한 약소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동해가스전이 개발되면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기도 하였지만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17년 만에 시추가 종료되었죠. 그러나 최근 한국은 믿기 힘든 놀라운 기술력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할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핵융합 발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핵융합 발전이란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이 무한히 타오르는 원리를 적용한 꿈의 에너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브 호킹은 인류를 종말에서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로 핵융합 에너지를 꼽기도 했죠.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무한한 태양 에너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근원인 태양은 수소와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엄청난 열과 빛의 에너지를 지속해서 내뿜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 4개가 합쳐져 한 개의 헬륨을 만드는데 매초 7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태양은 초당 4조 와트의 100조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계산도 못하겠네요. 이 태양 에너지 방출 원리를 참고한 핵융합 에너지는 현재까지 인류가 구축한 기술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 거의 전부가 여태껏 태양 에너지 기반의 생활을 했으므로 핵융합 자체는 완전히 새롭진 않지만 그것을 인류가 제어하게 된 것은 이번 세기가 처음으로 핵융합 발전이 신의 영역에 다가갔다는 표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무한한 태양 에너지라는 말에 걸맞게 아주 소량의 연료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주 연료인 수소 1g당 약 638기가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석탄 21톤 또는 석유 약 12,500리터의 화학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12,500리터는 80배럴로 현재 7,200달러 약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수소 1kg 7,000원의 원료를 가지고 핵융합 발전을 하면 석유 8만 배럴치 약 160억 어치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이 핵융합을 하면 약 0.9929kg의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사라진 0.0071kg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약 638톤줄의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638톤줄이면 이론상으로 26만 마력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약 38일 1시간 31분 동안 풀가동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로 이 거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10년 동안 움직이는데 수소 당 96kg 70만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괜히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료인 수소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수소는 물만 퍼와서 전기분해만 해도 생성이 되고 수소 화합물이 지구의 70%를 덮고 있어 사실상 무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핵융합 발전은 화력 핵분열 발전소와 달리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핵융합 발전은 극소량의 수소를 필요할 때마다 융합로에 조금씩 투입해서 연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반응로 안에서 핵반응 제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폭발이 일어날 만큼의 연료가 없고 또 있더라도 바로 소멸됩니다. 이런 장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상용화만 이루어지면 기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력발전소 그리고 효율이 들쑥날쑥한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항시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까지 전부 대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미래의 발전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단점은 없는 거냐? 예, 있습니다. 핵융합이 발생하려면 일단 초고온과 충분한 에너지 가둠 시간 그리고 고밀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필요한 온도만 최소 1억도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 몇십 초만 유지해도 전세계 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칭송받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 가능성을 제일 처음 보여준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인데요. 2007년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 K스타가 가동된 지 10여 년 만에 세계 최초 1억도 플라스마 달성에 성공함으로써 이론뿐이던 핵융합 발전 가능성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뒤로 한국은 1억 유지 세계 기록을 계속 갱신하며 지난해에는 30초까지 늘렸는데요. 그간 다른 국가들은 1억도 이상 초고온 플라스마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10초 유지의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 일본은 5초, 유럽은 7초가 최장 기록입니다. 한국핵융합연구원은 올해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지난해 기록
기록에서 시간을 20초나 늘린 50초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장기적인 목표는 2026년 1억도 플라즈마 300초 달성입니다. 왜 하필 300초냐? 300초는 제반 시설이 뒷받침될 경우 24시간 운전이 가능하게 할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 한국 기술진들을 불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국은 정작 우리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며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31일 안희성 허페이 소재 중국과학원 플라스마 물리연구소가 운영하는 중국판 인공태양 이스트가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1056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기록을 갱신했다며 이로써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는 중요한 부분이 묵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 열고 핵융합이 가능한 가로 닫고 입니다. 자, 따라해봐. 가능한, 안 가능하잖아. 중국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이온 중 전자의 온도만 7000도로 가열시켰을 뿐 이온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요. 핵융합은 이온의 온도를 섭씨 1억도 이상으로 가열시켜야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핵융합 상태를 구현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만 높여 전기세만 나가지 에너지 발전은 안 되는 것이죠. 뭐 인류가 처음 도전하는 분야인 만큼 이 역시 성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전자의 온도를 초고온 상태로 30분 이상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이미 프랑스와 일본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융합이 가능한 이온 온도 기준으로는 한국 K스타가 독보적인 기록과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전 인류를 구원할 에너지인 만큼 세계는 국제 공동 사업으로 핵융합 발전 연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터입니다. 이터는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을 목표로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등 총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인데요. 여기 이터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터의 핵심 부품이자 최고의 제작 기술 난이도를 요구하는 진공용기 그 9개 섹터 중 4개를 한국이 맡았는데요. 나머지 5개 섹터는 이유의 전문 업체들이 나눠서 제작합니다. 단일 기업으로 4개 섹터를 수주한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이터의 핵심인 인공태양 사업을 책임지는 셈인 것이죠.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는 진공용기는 섹터 하나만도 높이 11.3m, 폭 6.6m, 무게 440톤에 달하지만 제작에 허용되는 공차 범위는 불과 2mm 그리고 0.7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이터 유치가 확정되면서 전세계 기업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할 판국이라는 볼멘 소리까지 내뱉고 있는데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프랑스 원자력 압력용기 법령 요건인 RCCMR 2007 코드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프랑스 원자력 법령 코드를 적용해서 사업을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압력용기 법령에 따라 모든 제작 과정이 완전 무결점임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세밀한 공정과 검사 과정은 이 세상 어느 기계 구조물보다 더 까다로웠는데요. 과도한 불합치 조건 때문에 당초 진공용기 9개 섹터 중 7개의 제작을 맡았던 유럽은 기술력의 한계를 토로하며 우리나라의 2개의 제작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4개의 제작을 맡게 되었죠.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결국 2020년 세계 최초로 첫 번째 섹터 제작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지난 4월 1일에는 진공용기의 세 번째 섹터 8번까지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첫 번째 섹터 제작에서 101개월, 두 번째는 75개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섹터는 제작 착수 56개월 만에 완성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나머지 4개를 수주한 유럽연합은 아직 단 한 개의 섹터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공태양 사업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조선기술, 특히 그 중에서도 용접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초고온과 초저온,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진공용기인 만큼 초정밀 용접기술이 필요합니다. 현대중공업은 2010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선박에 적용한 디지털 용접 시스템을 인공태양 진공용기에도 적용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제작에 성공한 것이죠. 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 네 번째 섹터를 보낼 예정으로 이에 정기정 이터 한국 사업단장은 이터 현장에서 한국의 제조업 프로세스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보니 한국의 제조업 기술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더욱 느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한국에서 수주한 이터 수주 금액만 벌써 6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터가 성공하면 상용화는 시간 문제로 전 세계에서 핵융합 발전소를 짓게 되면 이터에 처음부터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과학지 사이언스 텔링은 핵융합 발전 주요국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미 세인트루이스 대학 존 톤슨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인정한 핵 보유 국가인데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 핵무기가 과거의 국력을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가 곧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상임이사국이 될 각 나온 거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올해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국제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유엔의 건의 지표가 인류를
인류를 파괴한 핵분열 에너지 보유에서 인류를 지킬 유일한 수단 핵융합 에너지 보유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토의 유치를 따내기 위해 유럽연합과 마찰을 빚었을 당시 결국 포기했던 배경에는 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30년 수건 사업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야망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범국이 어딜? 오늘의 한 줄평, 상임이사국 주권은 핵 보유국은 물론 핵 마진국도 아니다. 일본보단 한국이지. 이상으로 리얼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